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지만 정작 개발 과정에서 풀린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돼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높겠죠. 드레핀 민들레처럼 약초도 되고 나물도 되고 꽃도 되고 풀씨도 되고 지인이 써준 응원의 메시지인데요. 장미꽃처럼 화려하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않지만 민들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지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통계 바꾸니 상승폭 더 커진 서울 집값 81주 만에 최고라는 뉴스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표본을 늘리자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라서 지난주보다도 상승률이 0.03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서 15억 건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규제가 담긴 12, 16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셋째 주 이후 81주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크게 확대된 데에는 표본수 증가 등 통계 산정 방식이 달라진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으로부터 통계 개선 공고를 받고 개선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표본수를 기존의 전국 9,400가구에서 32,000가구로 약 3.4배를 늘렸습니다. 구 표본에서는 전국 39,994개의 단지 중 4,266개 단지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신표본에서는 16,955개의 단지로 범위를 넓혔죠. 또 기존에는 아파트 면적, 건축 연령 등만 고려를 했지만 이제는 가격 분포까지 포함을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표본을 적용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3%로 신표본 적용 시보다도 상승률이 0.02%포인트 낮게 나타났죠. 노원구는 구표본 상승률이 0.28%로 역시 신표본 0.29%보다도 낮았습니다. 신표본 적용으로 강남구는요 0.16%에서 0.18%, 서초구는 0.18에서 0.19, 송파구는 0.17에서 0.20 등으로 상승폭이 대폭 커졌습니다. 국토부의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통계는 주택가격 관련 국가 승인 통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죠. 그러나 그간 KB부동산 등 민간 기관이 집계하는 통계에 비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죠. 두 번째 뉴스입니다. 8천만 원 더 줘도 안 판다. 몸값 치솟는 쌍문동 아파트. 집값 참 안 오르는 지역으로 꼽히는 쌍문동이 아파트 가격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재건축 열기가 쌍문동, 방학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만 가구가 넘는 창동 주공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면서 인근 지역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정비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죠. 도봉구 쌍문동 쌍문 한양 1차가 지난달 30일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호재로 매수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 손님이 2단지 전용 66제곱미터 매물을 기존 최고가인 6억 9천만 원보다 8천만 원 높은 7억 7천만 원에 매수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호가를 3천만 원 더 올리면서 거래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쌍문동에 이어서 방학동 신동아 1단지가 지난 5일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가 되었는데요. 창동 주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재건축 열풍이 쌍문동, 방학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봉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도봉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와 비교를 해서 상승폭이 커졌죠. 세 번째 뉴스는 올해 토지보상금 수도권 25곳 26조 원 풀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6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데요. 상기 신도시를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을 모두 더한 보상금 규모입니다.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막대한 토지보상금까지 더해져 집값과 땅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정보 전문기업 지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지구 12곳, 산업단지 9곳, 도시개발사업 3곳, 관광단지 1곳 등 25곳의 사업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합니다. 25개 지역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가 총 26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오는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하는 대형 사업지구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는 시점은 내년 초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상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까지는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상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왕속지구가 12월에,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10월부터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고양 창릉지구 보상금은 6조 3천억 원에 달해서 상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부천 대장지구에서도 약 1조 원의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고요. 서울에서는 서초 성디마을 공공주택지구와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토지보상이 7월에서 8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곳의 보상금은 4,200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총 면적 4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토지 보상도 오늘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지만 정작 개발 과정에서 풀린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돼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높겠죠. 네 번째 뉴스입니다. 경기도 10억 클럽 15곳으로 확대라는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10억 클럽에 가입한 곳이 15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양주, 하남, 구리 등 동부권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신도시급 택지지구의 개발 사업과 입주가 맞물리고 있는 데다가 상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상승 여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경기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실거래량은 29,201건에 이뤄졌습니다. 이 중 1,087건이 10억 이상으로 거래되면서 3.72%의 거래 비율을 보였습니다. 10억 이상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지역은 성남이 252건, 하남이 207건, 수원이 171건, 용인이 115건, 화성이 76건, 광명 73건 등 15개 지역이 일명 10억 클럽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개 지역에 불과했던 경기도 10억 클럽 지역이 올해 들어서 의왕, 군포, 구리, 부천, 시흥 등 5개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5호선 개통 효과로 성남 다음으로 부천으로 떠오른 하남,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 10억 거래가 급증한 남양주시, 사상 첫 10억 천장을 돌파한 구리 등 동부권 지역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그간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견인한 남부권 대도시를 넘어서 동부권 도시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억 클럽의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긴축 공포 아문이 밀려온다. 영끌 투자 특히 조심이라는 뉴스입니다. 장기간 인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렸던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풀린 과잉 유동성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으로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 가장 크게 직접 타격을 입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해 시가 급등으로 그야말로 영끌 매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만큼 정교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재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매수세로 지나치게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를 해야 하는지를 두곤 관망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멤버들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 것도 관망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 부동산 개발 가능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PB센터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분이 비율상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레버리지가 필요한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매수 전략이 맞는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죠. 상기 신도시로 인한 토지 보상금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까 무서워서 주택 공급을 멈출 수는 없겠죠. 단, 대토 보상이나 이치 등 현금 보상을 대체할 고민과 잘 작동하고 있는지 대책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